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1943년작 어린 왕자입니다. 사막의 모래알만큼이나 다양한 해석을 선물하는 작품이자 수많은 독자들의 인생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이즈 큰 작품이죠. 이번 영상은 어린 왕자 줄거리 소개 영상에서 이어지는 작품 해설 영상입니다. 아직 작품을 읽지 않으셨다면 위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자세한 줄거리 소개를 먼저 시청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월이 아빠는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 읽는 이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가 공감할 만한 해석이 존재하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각자의 감상은 모두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전적으로 사월이 아빠의 개인적인 감상을 기초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상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어린 왕자, 이 작품은 소제목을 정하지 않은 채 총 27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분류를 하면 총 2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축은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1년간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비행사가 사막에 추락한 일주일 동안 어린 왕자와 대화하고 그의 행동을 관찰한 이야기죠. 결국 이 작품은 이 2개의 축을 통해서 성인의 시각과 어린이의 시각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린 왕자가 거쳐왔던 소혹성이나 숫자로 표현이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현실 세계, 즉 어른의 세계를 상징을 하고요. 반대로 어린 왕자와 함께하는 동식물의 의인화는 동화적 시각을 통해서 동심을 대변하는 어린이의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동화일까요? 동화라고 생각을 하면 동화라는 근거는 막 쏟아집니다. 어린 왕자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까지 1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만 300종 이상의 다양한 번역본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 어린이 동화 전집에도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되고 있는 작품이죠. 작품의 언어 구사 수준을 보면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데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죠. 거기에 더해 작품의 출판 배경을 생각하면 동화라는 근거는 더욱 든든해집니다.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뉴욕의 한 식당에서 냅킨에다가 장난삼아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던 출판업자가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어린이용 이야기로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함으로써 탄생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화군요. 하지만 이 작품을 읽어본 어른들은 이 작품이 동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서의 용이함이나 독자의 다양함, 의인화, 상상력 등을 미루어 볼 때 동화로서의 자세를 충분히 잡고는 있지만 이 작품이 품고 있는 의미는 동화라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깊습니다. 사월이 아빠는 이 작품을 동화라는 분류에서 좀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보통 동화는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은 어떤가요? 죽음, 슬픔, 이별, 고독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게다가 주인공 어린 왕자가요, 밝게 웃는다거나 좋아서 펄펄 뛰는 모습을 찾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동화의 보편적인 요소인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어린 왕자가 죽잖아요. 죽어서 시신도 못 찾는 상황인데 해피엔딩은 뭔 놈의 해피엔딩인가요? 게다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분신들이 등장하는 자전적인 작품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내용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참 짠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어른들이 감정이입하기 딱 좋죠. 이 작품을 애써 동화로 분류한다면 저는 슬픈 동화 또는 가슴 아픈 동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요, 작품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데 대해 어린이에게 용서를 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이 작품은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삶이 투영된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2살에 처음 비행기를 타보고는 조종사의 꿈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21살에 공군에 입대하면서 전투비행단으로 근무를 했죠. 그리고 26살이 되어서는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모로코 남부의 항공기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막 지역에서의 경험이 오늘의 작품 어린 왕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44년도에 작가는 전투비행단에 복귀를 했고 비행을 하다가 실종됐습니다. 이런 작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행사는 작가 자신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 왕자는 누굴까요? 작가는 작품 속에 있는 자기의 분신인 비행사가 돼서 누구를 만난 걸까요? 사월의 아빠는 어린 왕자 또한 작가 자신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작가는 비행사와 어린 왕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른이 된 자신의 만남을 표현한 것이죠. 어린 왕자가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것은 비행사의 목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행사가 어린 시절 그렸던 보아뱀 그림을 어린 왕자가 한 방에 알아본 것 또한 동일인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 왕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절대적인 죽음이 아닌 동심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어린 왕자의 시신을 찾아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했다면 성인이 된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듯 작품은 두 인물을 통해서 한 인간이 순수한 동심의 세계가 죽고 숫자로 표현되는 성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가 커서 비행사가 된 거고요. 이 두 인물은 작가 생텍쥐페리의 투영인 것이죠. 작품은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박자 쉬면서 광고 한 편 보시고요. 이제 진지하게 어린 왕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린 왕자가 작품 후반부 제26장에 가서 죽죠. 근데 확실히 죽은 거 맞나요? 시신이 사라졌는데 부활한 걸까요? 그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고 짐작을 하죠. 그러면 실종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심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뱀은요, 죽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뱀은 자신이 어린 왕자를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죠. 결국 어린 왕자의 죽음은 육체와 분리되어 자신의 별로 복귀한 것으로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어린 왕자가 쓰러지는 순간에 모래바닥이어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모래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래는 이 오랜 시간 사막의 볕과 바람에 연마되어서 무수한 숫자의 세밀한 알갱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래는 시간, 곧 세월을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는 시간 앞에 쓰러져 사라져버린 동심을 뜻한다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린 왕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일까요? 작품이 사막의 모래 위에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시간 위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두고 1년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미를 찾아 돌아가죠. 그런데요, 사월의 아빠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미 장미가 죽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9장을 읽다 보면요, 어린 왕자가 떠날 때 장미가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둥근 덮개는 내버려둬.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던가, 발톱이 있으니 큰 짐승들은 겁나지 않아. 떠나기로 했으니 어서 가. 그녀는 자신의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표현들. 결국 저의 해석은 이 새침대기 같던 장미가 씨앗 시절부터 보살핌을 주던 어린 왕자가 곁을 떠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을 막지 못했던 거죠. 영화 토이스토리 3에서도 다 자란 어린아이가 더 이상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장미는 그걸 직감했고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둬 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이 어린 왕자의 세계, 바로 동심은 진작부터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는 비행사로 상징되는 어른으로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많은 독자들이 작가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죽임으로써 동심을 버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월의 아빠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의 육신이 모래 위에, 다시 말해서 시간 위에 죽어감으로써 그의 영혼은 멀지만 어디엔가 존재하는 B612 행성으로 돌아갔어요. 작품에서도 어린 왕자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육신은 성인인 비행사로 성장한 것이고 그 동심은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다시 말해서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듯 육신을 죽이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찾았다는 저의 생각은요, 작가 생텍쥐페리의 실제 죽음으로도 뒷받침이 됩니다. 생텍쥐페리는 비행 중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죽음으로 일부러 뛰어들었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어린 왕자의 명언이 하나 떠오르네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야.
사월의 아빠는 어린 왕자 리뷰를 준비하면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작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매번 읽을 때마다 감상이 달라지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작품은 짧은 분량 안에 어마어마한 생각거리를 담아둔 마법 같은 작품입니다.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사월의 아빠가 느꼈던 것 중에서 동심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나게 많죠. 6개의 별에서 만난 아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 명씩 분석을 하고 싶고, 또 명언제조기 여운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의 모임 자리나 강연 자리에서 어린 왕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져보는 걸로 할게요. 영상을 통한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많은 독자들의 인생책으로 자리를 잡은 작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감상을 늘어놨는데요. 혹시나 불편하지는 않으셨을지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여기까지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리뷰였습니다. 아 맞다, 제가 아직도 어린 왕자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더운 사하라 사막에서 왜 긴팔에 긴 바지에 목도리까지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 같으면 뱀에 물려 죽기 전에 더워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월의 아빠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올게요.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